네, 환율의 모든 것, 환율 질문 있어요의 정미영, 전승지입니다. 미안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중국의 이제 과거와 현재 살펴봤는데 지난 한 5년 동안은 미중 갈등이 가장 핵심적인 변수였다고 하면 지금 또 다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중국은 뭔가 이게 기회일까? 그쵸.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있을 다른 것 같아요. 또 예전에 영화를 꿈꾸는 러시아의 등장이 지금 이미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뭐 자국 우선주의, 그다음에 어떤 블록화, 뭐 이런 흐름들을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재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위안화랑 어떻게 좀 연관을 지어볼 수 있는지 한번 얘기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위안화 국제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국제화된 통화라는 거는 무역 결제나 금융 결제할 때 내가 이걸 쓸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이 통화를 가졌을 때 내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가치 저장 수단. 그리고 예를 들면 원유나 금이나 이런 실물의 가치를 계산할 때 통화로 계산을 할 수 있다던가. 어떤 통화를 기준으로 하느냐? 이런 조건을 갖췄을 때 상당히 국제화된 통화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되게 국제화를 하고 싶을까? 일단은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교역을 워낙 많이 하니까 국제화된 통화가 되면 교역 거래 비용도 좀 감소할 것 같고 환전 안 해도 되니까. 그다음에 자금 시장에서 자금 조달할 때도 좀 더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세누리지 효과. 내가 막 외채를 만들어도 나는 기초통화국이니까 부채 발행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효과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문제는 그러면 관리가 어렵다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네. 엄청나게 네. 관리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결국은 뭐 세뉴리지 효과까지 다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 이 모든 것에 다 조건을 지금 충족시키는 통화는 달러밖에 맞아요. 없잖아요. 네. 국제화된 다른 선진 통화들이 있어도 근데 중국이 결국 노리는 거는 달러 수준으로 가는 거잖아요. 결국 패권국이라고 하면 그런 통화에서도 헤게모니를 져야 궁극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모든 컨트롤할 수 있는 실권을 쥐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런 부분일 것 같고 조금 더 짧게 보면은 이제 경제에 걸맞는 어떤 금융 시스템을 하는 데 있어서 위안화 국제화가 좀 필수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네. 사실 관리가 엄청 어려운 건데 중국이 그게 고민이죠. 예, 네. 2009년 이후로 위안화 국제화에 계속 목소리를 높였는데 왜 그랬을까? 보면 일단은 경제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고 또 금융위기 이후에 서양 쟤네들 별거 아니네 자신감 1편에서 중국몽 이야기도 하셨지만은 자신감 그리고 계속적인 국제사회 견제 환율 시장화해라 위안화 저평가돼 있다 이런 이제 국제사회 견제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지면서 이제 국제화를 계속 도모할 수밖에 없었던 대내외적인 환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위안화 국제화 추이를 보면은 큰 틀에서는 이제 결제 통화로서의 지위, 두 번째로는 결국은 자본 금융 계정을 개방하는 거 이게 더 핵심적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신뢰를 제고하는 것인데 일단은 결제 통화로서의 그 지위는 막 한 15년까지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뭐 뒤에 그림 보시면 그 스위프트 결제 통화 순위를 보시면 한 15년도까지 빠르게 올라오다가 그 뒤로는 그저 그렇더라고요. 아무래도 미중 무역 분쟁도 했고 아직은 위안화를 광범위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상대방이 제한적이다. 그 수준까지만 진행이 되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중국이랑 거래할 때 위안화로 결제하는 기업들 꽤 있거든요. 근데 할 만한 데들은 했고 더 그거를 넓히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다. 그리고 15년도에는 중국형 국제 결제 시스템 이번에 뭐 그 미국이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배제한다 그러면서 뭐 이런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럼 다 준비하고 있는 거네요. 하지만 아직은 너무나 미미하지만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디지털 위안을 도입하는 것도 디지털에서 우리가 앞장서서 오히려 역으로 헤게모니를 가져가는 기회를 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계속 이런 노력들을 기본적으로 밑에 깔고 가고 있고 그 외환 시장도 계속 역외 시장을 확대하고 거래 시간도 중국 시간으로 11시 반까지 나 하거든요. 우리는 3시 반이죠. 우리보다 훨씬 더 시간이 길고요. 뭐 변동폭 확대한 거 뭐 이런 이제 시장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본금융계정을 개방한 것도 뭐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하려고는 했었는데 환경이 해야만 하는 환경, 네, 경상수직자가 전보다 많이 줄어드니까 외국인 자금으로 네. 이것을 충당하자라는 네. 그런 이제 노력들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나가는 플로우도 개방을 하긴 했지만 인플로우 개방을 더 아직은 외국인 예. 투자를 더 문을 열어주고 예. 내국인은 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예, 천천히 열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도 확대하고 뭐 헤지펀드 투자할 수 있는 것도 문을 열어주긴 하고 또 채권통 17년도에 네. 개방을 하면서 네. 채권 자금이 꽤 많이 그렇죠. 예,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중국 예. 채권 투자 많이 하거든요. 예, 많이 들어왔고 작년에는 그동안은 이제 그 홍콩 시장을 통해서 중국에 들어오는 거가 채권통인데 반대 방향에 대해서도 오픈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나가는 속도는 미미하겠지만 어쨌든 인플로 중심으로 더 빠른 속도로 개방을 하고 있지만 인프라 자체는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실내 재고 같은 경우는 뭐 SDR 바스켓 통화로 편입한 것, 그다음에 뭐 A주 MSCI 신흥지수 편입한 거, 그다음에 글로벌 채권지수 편입한 거, 네. 뭐 이런 것들이 위안화 자산 살만하네. 아직 우리나라보다는 개방 정도는 약하지만 어쨌든 하나씩 계속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이네요. 예, 특히 최근에 느낀 거는 인플로우 속도를 굉장히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 들어올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다.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이제 그 무역 결제에서는 한참 속도를 내다가 속도가 조금 덜 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 코로나 이후에 조금 순위가 올라갔더라고요. 순위 올라갔고 여기 국경 간 위안화 결제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상품하고 그다음에 직접 투자 관련한 것들은 막 빠르게 늘고 있지는 않은데 네. 결국은 그 포트폴리오 투자 네.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뭐 해외 채권 주식 투자하거나 외국인들이 자금 들어오거나 그 결제 비중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네. 있죠. 초록색이 그런 부분인 예,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 거래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저 부분이 그러니까 물론 국제화 노력이기도 하지만 중국이 또 원하는 환경적으로 자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고민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중국이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은 걸까 계속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미얀마도 이제 미국이 달러 못 쓰게 하니까 위안화를 우리 통화로 하겠다라고 했고 소위 미국하고 척진 나라들끼리 연합할 수 있는 네, 기회도 맞아요,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네. 사우디가 미국의 이제 동맹 이제는 아닌가요? 맹방 아니죠. 네. 사우디도 원유 위안화 결제할까? 그런 얘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그 러시아 스위프트 배제하고 외환보유 동결한 것도 다른 나라들한테 미국제 사도 되는 거야? 막 이런 고민들을 하게 할 것 같아요. 중국이 우리랑 좀 잘해보자 뭐 이런 이제 고민들 결제 통화로서 위안화의 지위를 이참에 높여보자 이런 고민들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중국이 기축통화국이 되려면 경상적자를 많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엄청난 경상흑자국인데 그렇죠. 그 다른 나라 물건을 사주면서 위안화를 뿌려야 위안화 힘이 또 세지겠죠. 예, 네. 70년대 초반에 금태한 이제 정지하고 그러면서 그때도 달러 이제 어떻게 되겠냐고 사람들이 걱정을 했지만 결국 경상적자는 계속 났지만 기축통화로서 지위를 이제 더 공고히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결제통화로서 지위를 높아지는 기회가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되니 이제 위안화 자산을 사자라는 결정은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환율의 변동성은 네. 더 높아질 수가 있고 네. 여기 보시면 중국의 주요 수출입국을 보시면 위에가 수출국이거든요. 네. 뭐 홍콩, 미국, 일본, 그다음에 뭐 한국, 베트남, 독일, 그러니까 미국 동맹국들이 많아요. 주로 수출하는 나라들이 수입국도 보시면 일본, 한국, 미국, 호주 이런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지금 주로 수출입 교역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걔네들을 포기를 하고 네. 우리 좀 이렇게 어려운 나라들끼리 잘해봐야 되는 그런 환경이 올 건데 과연 진짜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나라들이 이제 중국 쪽으로 다 모인다고 하더라도 파워가 크지 않겠네요. 일단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계속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중국이 그러면 그만큼 이제 세계 공장에서 이제 소비하는 국가로 변모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중국이 인구가 많아서 GDP 규모가 큰 거지 1인당 GDP는 맞아요. 아직 굉장히 적잖아요. 구매력이 그 정도는 아직 안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릴 거다. 뭐 한 지난 20년 전부터 계속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는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만큼 미국이 뭔가 문제를 안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문제는 그걸 누가 대체를 할 거냐. 그런 점에서 보면 중국은 미국의 소비를 대체하기에는 아직은 소비 여력이 크지 않잖아요. 구매력이 낮고 아직은. 그렇죠. 예. 1인당 GDP는 굉장히 낮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결국은 기축통화가 되려면 모든 금융 시스템을 얘네들이 다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통제라는 게 이제 다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금융시장 개방 정도는 우리나라보다 뒤처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루아침에 그 미국의 문제만 갖고 중국이 그거를 그 자리를 꿰찰 거다. 지금 시점에서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섣부른 얘기가 아닌가. 결론은 기회일 거라고 뭐 자기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갈 길이 너무나 멀겠다. 그리고 우리가 위안화 자산을 투자하는 거는 항상 고민해봐야겠다. 위안화 국제화되고 기축통화되고 무조건 위안화 자산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한 발짝 좀 물러나서 고민해봐야겠다. 그런 방향으로 갈수록 위안화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는 예, 커질 수,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동안 위안화가 굉장히 안정적이었거든요. 네. 경상흑자 때문에 그렇죠. 왼쪽 차트 보시면 베이직 밸런스 보시면 경상수직흑자에다가 직접 투자 자금도 꽤 들어왔고 채권 자금 계속 들어갔고 네. 주식 자금 계속 들어오면서 물론 이제 오차미 누락 항목이 있긴 하지만 여유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위안화 강세 쪽으로 중국 당국이 이제 완만하게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저는 이제 방역이 완화되면 지금 막 중국이 난리긴 하지만 경상흑자는 줄어들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엔데믹으로 예.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면 예. 중국은 소비도 그렇죠. 늘어나고 선진국도 좀 제조업 제품보다는 네, 서비스업에 대한 서비스. 소비가 늘어날 거고, 수출이 좀 덜 될 거고 그렇죠. 중국인들의 서비스 수요는 또 예. 다시 해외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할 거고. 예. 그렇다 보니까 경상흑자는 그 코로나 당시만큼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자본 금융 개정 측면에서도 미국하고 중국의 그 금리 차가 중국이 훨씬 높았다가 지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뭐 글로벌 예를 들면 펀드들이 네. 중국 시장에 들어가기가 최근 몇 년보다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위안화가 뭐 지금 달러 강세 기조이기 때문에 뭐 위안화 강세를 기대하고 들어가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2월하고 3월에는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좀 외국인 채권 자금이 의미 있게 나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경상 부문 측면에서도 그다음에 뭐 금융개정 측면에서도 우호적인 환경은 아닌 것 같고 중국도 어쨌든 이제 경기 부양하는 와중에 위안화를 조금 약하게 가져가는 게 조금 편하지 않을까 환경도 그렇고 위안화가 뭐 앞으로는 좀 더 약세 우호적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위안화는 확실히 이제 일반적인 저희가 보던 통화들이랑은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 수급적인 변수도 굉장히 중요하고 정부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통화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통화들이 전부 다 하나의 외환시장 속에서 흘러가는 거고 그런 통화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이렇게 환율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 지수만 보실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통화들의 흐름을 같이 관찰을 하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외환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